그야말로 지옥도 났다. 팔척귀는 100년 전 용담골 사람들의 원한이 뒤엉켜 있었던 게다. 이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이냐? 원자마마 저수가 대체 왜 다 빼앗겼다.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거라. 윤검날이? 말이 안 된다. 한번 잡아먹은 홀령을 그리 쉽게 놔준다고? 이러다 열의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시작 전 여러분의 공감과 격려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럼 본방전에 알아보는 다음화 예고편 시작합니다. 임금의 손끝이 책장을 덮자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깁니다. 광화문지. 그 안에 적힌 기록은 단순한 역사라 부르기엔 너무도 생생하고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모두 사실이더냐? 임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강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시절 용담골은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홀령들의 분노가 얽히고 설켜 그 절규 끝에 팔척귀는 태어났습니다. 그 시각 왕궁의 한쪽에서 진동이 감지됩니다. 원자마마의 처소 그곳에 결계를 쳐두었던 스님들의 부적이 일제히 타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계가 무너진다는 건 강력한 악기가 근처까지 다가왔다는 뜻. 궁을 지키고 있던 상궁과 내관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검은 물입니다. 벽을 타고 오릅니다. 라는 외침이 퍼져나갑니다. 바로 그 물, 그것은 팔척귀가 한때 삼켰던 홀령 윤갑의 영혼이었습니다. 그 혼은 그대로 궁을 빠져나가 열의와 강철이 함께 걷고 있던 길 한가운데 나타납니다. 열의는 놀라며 속삭입니다. 윤갑? 강철은 한 발 다가서려다 멈춥니다. 그의 눈에 비친 윤갑의 형상은 또렷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어두웠습니다. 그리움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향한 끝없는 원망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윤갑은 입을 열지 않고 그저 등을 돌린 채 걸어갑니다. 열의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를 따라 나섭니다. 그가 멈춘 곳은 옛 담장 아래. 그곳에서 윤갑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 엄마도 나도 열의도. 그 모습을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습니다. 풍산. 그는 그림자 너머에서 속삭입니다. 그래, 그렇게 원한이 차오르거라. 그 분노가 새 악기를 낳게 될 테니. 그 순간 열의가 다가가 말을 붙이려 하지만 윤갑은 그대로 모습을 지웁니다. 잔상만 남긴 채 마치 물결이 부서지듯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강철이 급히 뛰어와 열의를 붙잡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이러다 너를 지키지 못할지도 몰라. 열의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강철, 당신은 언제나 날 지켰어요. 비비처럼 또다시 누굴 잃게 두지 않겠어요. 강철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엔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윤갑이 남기고 간 흔적은 곧 사라졌지만 열의의 가슴엔 묵직한 무언가가 남았습니다. 그건 윤갑의 원망도 슬픔도 아닌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그녀의 죄책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용담골 최원우 대감의 저택. 임금은 밤새 광화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새벽녘 서쪽 마당에 앉은 임금은 중얼입니다. 이 나라가 저주를 만든 것이었단 말이냐. 그때 상선이 뛰어옵니다. 폐하, 원자마마 처소의 결계가 밤사이 무너졌다는 보고가 들려왔사옵니다. 윤갑의 홀령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임금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팔척귀가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한편 풍사는 자신이 머무는 폐사에서 주술의 틀을 다시 짜고 있었습니다. 검은 물이 일렁이고 그 위에 떠오른 윤갑의 모습이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여운 혼이여. 그 분노가 너를 다시 세상에 불러낸 것이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풍사는 팔척귀의 그림자 속에 윤갑을 묶으려는 또 하나의 술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철은 열의와 함께 산등성이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얼굴. 그는 불쑥 멈춰 서더니 말합니다. 열의, 나 요즘 이상한 꿈을 꿔. 팔척귀가 내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 꿈이야. 열의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건 예지몽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더 남아있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그 순간 숲 너머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울립니다.
강철과 여리는 그쪽으로 달려가고 쓰러진 나인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이릅니다. 귀신이 마마를. 놀란 여리가 곧장 원자마마의 처소로 향하려 하자 강철이 앞을 막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간다. 강철은 이무기의 기운을 가슴으로 끌어올리며 몸을 솟구칩니다. 그의 눈빛엔 결심이 서려 있었고 등에 얹힌 기운이 마치 용의 형상처럼 일렁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여리는 조용히 중얼입니다. 지켜줘요. 이번엔 정말로. 밤이 다시 내려앉은 용담골. 푸르스름한 달빛이 숲 너머 바위 절벽을 희미하게 비추고 바람은 고요하되 섬뜩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원자마마의 처소에 가까워질수록 강철은 점점 더 숨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은 서서히 푸르게 빛나기 시작했고 이무기의 내공이 스스로를 방어막처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생명의 반응이었습니다. 원자마마의 처소 앞에 도착하자 바닥은 이미 검은 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물은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벽을 타고 오르고 있었고 공기마저 탁해져 숨쉬기조차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강철은 칼을 꺼냅니다. 그것은 여리에게 받은 마지막 부적이 감싸고 있던 짧고도 넓은 칼. 칼 끝에 이무기의 기운이 서리자 검은 물이 일시적으로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도발을 받은 짐승처럼 다시 기세를 틀어 그에게 덤벼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쪽 방에서 비명이 들려옵니다. 마마. 강철은 결계를 뚫고 방 안으로 뛰어듭니다. 그곳엔 팔척귀의 기척은 없었지만 방 전체가 어둠에 잠식된 채 한기와 기묘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원자마마는 기절한 채 쓰러져 있었고 그녀를 감싸고 있던 부적과 결계는 이미 불타 사라진 상태. 강철은 그녀를 안고 밖으로 나오며 그 시선 너머 어딘가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존재와 눈이 마주칩니다. 잠시였지만 강철은 확신합니다. 그것은 팔척귀였습니다. 하지만 그 형상은 완전히 낯설었습니다. 검은 망토처럼 일렁이는 몸, 두 눈에서 흐르는 듯 번지는 붉은 광기. 무엇보다 강철의 눈을 사로잡은 건 팔척귀의 등에 붙은 또 하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은 융갑. 그를 먹은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거였나? 강철은 혼잣말처럼 중얼입니다. 그때 여리가 도착합니다. 그녀는 기운이 빠져 휘청이는 강철을 붙잡고 원자마마의 상태를 살핍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지만 그녀의 혼이 심하게 흔들린 듯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여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린 지금 팔척귀가 뭘 하려는지도 모른 채 쫓기고 있어요. 먼저 알아야 해요. 그가 왜 지금 융갑의 혼을 다시 꺼낸 건지. 강철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듭니다. 그건 어쩌면 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여리는 강철의 마지막 말을 곱씹습니다. 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그 말은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철의 몸 어딘가 아직 융갑의 잔영이 남아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여리는 혼자 몰래 최원우 대감의 뒷담장을 넘어 작은 연못가로 향합니다. 그곳은 강철이 야광줄을 감싸고 기도하던 자리.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입술을 붙이며 중얼입니다. 융갑날이 나리께선 잃어버리게 둘 수 없어요. 비록 지금은 강철 속에 잠들어 계신다 해도. 그 순간 연못 위로 미세한 물결이 일고 그 안에서 융갑의 흐릿한 얼굴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여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굽니다. 나리께서 사라지면 강철도 무너지게 되어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반면 팔척귀는 한 폐사 안에서 기이한 의식을 시작합니다. 그 주변엔 풍산이 무릎 꿇고 기도를 올리고 있고 검은 물 위에 융갑의 혼이 사슬처럼 매달려 흔들리고 있습니다. 풍산은 속삭입니다. 이제 이 혼을 완전히 흡수하면 넌 그 아이도 끝낼 수 있다. 강철 그 이무기의 심장까지 말이다. 팔척귀의 눈이 천천히 떠지며 붉은 빛이 더 짙어집니다. 같은 시각 강철은 잠에서 깨어나 피를 토합니다. 그의 가슴 한가운데 야광주의 빛이 어둡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리가 달려와 강철을 부축하며 묻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강철은 휘청이며 말합니다. 융갑나리께 무슨 일이 생기고 있어.
내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 여리는 눈을 뜹니다. 윤갑의 혼이 사라지면 강철도 이대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닌 영혼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강철, 난 윤갑나리를 되찾을 거예요. 나리께서 당신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젠 제가 그 둘을 다 지켜낼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여리는 처음으로 화덕처사의 이름을 입 밖에 냅니다. 화덕처사를 불러야겠어요. 불에 타 죽은 원혼을 거두는 자 팔척기를 막을 수 있다면 그 자뿐이에요. 어둠의 한복판에서 여리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